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불같은 사랑을 했습니다. 서툴지만 그 사람만 보면서 푹 빠져들어 사랑을 했죠. 그런 불같은 사랑의 결실은 임신이라는 현실로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네, 어른들이 보시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죠. 당장의 남편도 저도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겁부터 먹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같이 해결해 보자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저도 그를 믿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지만 남편과 저 같이 무릎 꿇고 빌었어요.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는 말이 제 눈에도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허락을 받은 뒤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갔습니다. 따가운 눈총과 사람 취급을 못 받을 것 같았던 저는 많이 겁을 먹었지만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부부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생이 많았다며 앞으로 잘 부탁한다면서 말이에요. 저는 어린 나이에 저를 혼내기보다 보듬어 주려고 하는 시댁분들이 너무나 좋았고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모인 식사 자리가 시작되었고 입덧은 없는지 제 걱정을 가장 먼저 해주시던 시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식사 자리가 끝나고 다과 자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걱정했던 상황과는 달리 저를 편하게 해주시는 시댁 식구들 덕에 즐거운 시간이라 생각하려던 찰나 결혼이라는 큰 일을 앞둔 터라 진지한 이야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시부모님은 집을 해달라고 한다면 해줄 순 있지만 둘이서 생활비며 아이를 키울 수 있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하셨고 저 또한 가장 막막한 부분 중에 하나였기에 사실대로 막막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사실 우리도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아직 대학생인 너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가능한지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저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실 형님네가 불임 부부인데 너희들은 아이를 키우기에는 아직 어리고 준비도 된 것이 없으니 아이를 위해서라도 형님네로 입양을 보내는 것이 어떻겠냐며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건지 너무 속이 상하더군요. 그래서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신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남편은 쫓아와서 못 들은 걸로 하라며 부모님도 답답하시고 우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이야기다 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힘들었기에 화해하지 못하고 헤어져 혼자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시어머님 말씀은 틀린 것이 없었으니까요. 형님네는 확실히 우리 아이를 이쁘게 잘 키워줄 것 같았거든요. 저와 함께 한다면 고생길이 훤한 길을 억지로 데려가는 게 아닐까. 부모로서 자기 자식이 잘 되는 길을 억지로 막는 것은 아닐까. 혼자서 엄청난 고민의 늪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을 때 형님으로부터 차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형님을 만나 인사를 했습니다. 형님은 저보다 안색이 좋지 않으셨어요. 형님은 그동안 잘 지냈냐며 괜히 본인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것 같아 미안하다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부탁인 것도 알고 있고 내가 말을 함으로써 동서가 얼마나 힘들지 짐작이 간다며 내가 아이를 너무나 원하는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지금 동서에게 너무나 빨리 찾아온 천사를 보살펴 주겠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그 약속은 꼭 지킬 거고 남부럽지 않게 잘 키울 수 있다고요. 동서가 힘들어한 만큼 잘 키워내겠다며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으셨습니다. 저는 현실의 무게에서 고민하고 있던 동안 형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다는 게 느껴졌고 어린 나이에도 저런 엄마라면 분명 아이는 훌륭한 아이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꿇으시는 형님을 보면서 정말 진실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과의 이야기로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경제적 준비도 되지 않는 나라는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고요. 형님은 저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지만 동서의 선택도 물론 존중한다며 이런 부담을 주게 되어 미안하다고, 동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인생 선배로서 같은 여자로서 응원하겠다고 제 손을 잡고 살짝 미소 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머릿속은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자괴감으로 빠지려던 순간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을 만났고, 남편은 제 상한 얼굴을 보더니 미안하다며 그런 소리를 듣기 위한 내 잘못이라며 자기가 지금부터 막노동이라도 하겠다며 제 앞에서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말을 듣고 현실적인 무게에 더 생각을 하며 남편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된 것 같다고, 우리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해주고 싶은 것 제대로 못해주면서 키우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다고 했죠. 이제 아이가 겨울에 태어날 텐데 따뜻하게도 못해주면 내 자신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러울 것 같다고 말하며 남편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형님네로 보내자고, 이런 내가 너무나 믿고 싫지만 내가 부족해서 그 부족함을 아이에게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도 현실의 무게가 무거웠는지 결국 제 이야기를 들어주더군요.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고쳐가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고, 가끔 형님네가 데려오는 조카를 마음속으로 사죄하며 커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다행히도 1년에 서너 번씩은 모습을 보기도 하고 항상 좋은 옷을 입고 최고급 음식을 먹고 그 계열새에 맞는 장난감들, 나무랍지 않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고, 한편으로는 나도 꼭 저런 부모가 되어야지 생각하며 남편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희는 번듯한 직장을 가진 반듯한 어른이 되었고 어엿한 부모가 될 준비를 한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성장하는 동안 조카도 갓 초등학생이 되어 입학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바로 형님의 임신 소식이 들렸고 둘째 조카가 생겼다는 소식을요. 저는 꼴의 부모라고 조카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 갑자기 동생 생겨서 차별받으면 어쩌지? 소외감을 느끼면 어쩌지?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남편은 걱정 말라며 그렇게 색안경 끼고 보다가 잘못 오해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형님네 부부가 서운함을 가지고 아이에게 티를 낸다면 그게 더 못할 짓이라며 절 다독이고 진정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속으로만 삼키던 중 둘째 조카가 태어났고, 집안의 모든 사람의 축복과 축하 속에서 태어난 둘째는 관심이 집중되었고, 아이를 낳고 힘들어할 형님을 도와드린다는 핑계로 걱정되는 마음에 첫째 조카 주변을 맴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정말 두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형님을 진심으로 옆에서 보살펴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이 다 같이 시댁에 모여 식사 자리를 한 후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 둘째 조카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모든 어른들은 모여들었고 둘째 조카는 울고 있고, 뭔가를 뺏은 듯 첫째 조카의 손에는 둘째 조카의 침이 묻은 상태로 무언가를 쥐고 있었죠. 다들 둘째를 안아들고 둘째의 걱정을 하고 있었고, 저는 저도 모르게 첫째 조카를 안았고 손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첫째 조카는 주먹을 피면서 동전을 먹으려던 걸 빼앗았더니 울었다며, 그러자 형님이 바로 첫째 조카를 자기 품으로 데려가며 많이 놀랐지? 라며 첫째 조카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씩씩한 아이는 놀라지 않았어요. 동생 못 먹게 해서 다행이에요 라며 의젓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우리 아이 많이 컸다, 이쁘게 컸다 라며 다행이라는 생각이 스친 후
모두들 둘째만을 걱정하던 모습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 갓난쟁이와 초등학생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갓난쟁이를 걱정하는 모습이 옳지만 제 아이가 내가 없으면 혼자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내가 계속 남모르게 지켜봐 주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도 아기 둘을 보는 형님을 위해 주말에 도와주러도 가고 일부러 가족 모임을 더 만들어 첫째 조카의 얼굴을 자주 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면 색칠 공부도 하고 그림도 그리며 둘만의 비밀도 만들고 둘만의 놀이도 만들어 갔어요. 그렇게 저는 제 마음의 짐을 덜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형님네 부부는 점점 첫째 조카의 학원 스케줄을 늘려갔고 점점 저와 첫째 조카의 시간은 줄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 조카는 공부에 압박이 심해져 오고 본인도 답답했는지 학원을 줄여달라 아니면 게임을 하게 해달라며 반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저는 얼마나 조마조마하던지 당연히 부모라면 시킬 수밖에 없는 공부이기에 말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무조건 해내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와중 첫째 조카는 전교 1등을 한 후 일주일에 2시간만 본인에게 자유시간을 준다면 부모님의 말씀에 다 따르겠다며 성적도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며 부모님을 설득 후 매주 2시간의 자유시간을 얻어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 2시간 동안 첫째 조카가 같이 그림을 그리자는 겁니다. 저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좋았는데 왜 그런지 물어봤습니다. 조카는 어릴 때부터 저와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이 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2시간 동안 쉬고 싶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형님네 부부도 친구들과 다른 행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것보다 그게 낫겠다고 판단해 주셨고 불미스러운 생각과 걱정스러운 마음을 잘 부탁한다는 말로 저에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조카와 그림도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2시간을 보냈습니다.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저에게 작은엄마라고 부르며 엄마한테 하지 못하는 이야기들 작은엄마한테는 할 수 있다며 옆에서 친구 같은 작은엄마가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로서 못해준 것들을 작은엄마로서는 넘치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무조건 아이의 편이 되어 서로가 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고맙게도 첫째 조카는 20살을 앞두고 외국 유명 대학에 합격하였고 고등학교 입학 때부터 이야기한 성인이 되면 첫 술은 작은엄마가 사달라는 약속을 지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첫째 조카와 첫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너무나 고맙고 멋지고 대견하다며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카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해오더라고요. 가슴 뭉클하면서도 저는 머쓱하여 내가 뭘 해줬다고 너 정말 대단하다며 부모님한테도 꼭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해 라고 조언을 했죠. 그러자 조카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했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카는 제가 놀란 것을 모르는 척하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성인이니까 엄마 찾을 나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작은엄마로 제 친구 해주세요. 라며 저를 보고 웃었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저희 둘 사이엔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안아주면서 부족한 엄마여서 미안해 라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마지막으로 첫째 조카는 유학을 떠났고 한국에 들어와서도 전과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짜 작은엄마와 조카 사이가 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 자식 주고 저렇게 사는 미친년도 있구나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절대 가벼이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제게 또 한 번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그땐 다른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